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 그리고 준동사, 그리고 관계사. 세 개만 잘 봐도 문법 문제는 거의 다 맞는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관계사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분사 구문을 아니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관계사로 변형시켜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문법 문제를 낼 거거든. 이번에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무조건 다 올라갈 거야. 백양고만 좀 달라질 거고, 백양고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문법이 좀 강세일 거라고.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사실은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을 거야. 관계사라고 하는 걸 할 건데, 내가 수업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중3 정도 수준부터 고3 때까지를 전체를 다 알려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잠깐 볼 건데, 이 부분은 알고 있다면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쓰고 다시 한번 봐주는 게 좋아.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야. 수학에서 공식을 외우듯이. 우리가 관계사를 왜 쓰느냐라는 거지.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덧붙이는데 그냥 있는 내용 갖다가 붙이기 위한 거.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어인 접속사나 관계사 없이 동사만 가지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사 형태를 바꿔 쓴 게 분사구문이었어. 그러면 관계사가 쓰여지는 연결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개의 내용이 지금 동일할 때 굳이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접속사는 두 개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관계사는 좀 효율적으로 공통된 거 또 쓰지 말자 이거야. 근데 공통된 걸 안 쓰려면 지우면 돼. 그런데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냥 내 마음대로 얘 쓰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안 되거든.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우고 나서 관계사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이때 이 지워진 단어 대신에 그 원래 있던 단어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써줘야 돼. 그러면 지워지는 말들이 있을 건데, 명사라고 하는 것과 부사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우겠지. 두 개밖에 줄 수 없어. 나머지를 지울 수는 없는 부분들이야. 그럼 명사를 지우면 이 명사를 지웠을 때 대신 쓸 수 있는 거니까 관계라는 말하고 대명사라는 말이 붙게 되는 거고, 그럼 부사라고 하는 거를 지우게 되면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관계라는 말과 대부사를 써야 되는데 대부사란 말이 없어. 그래서 대를 빼고 그냥 부사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관계사를 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승준아, 집중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쓰겠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쓸지 관계부사를 쓸지는 파악을 해줘야 돼.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느냐? 그럼 앞쪽을 아무리 봐도 나오는 게 없어. 왜냐하면 앞쪽은 이미 잘 갖춰진 거에서 변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뒤쪽을 봐야 돼. 그럼 뒤쪽에는 뭐가 이루어져 있냐면 지워진 게 생긴 거야. 그래서 뒷문장을 봤을 때 얘는 명사를 지웠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서 뭔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사 같은 경우는 덧붙이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접속사에서도 부사는 그냥 지워도 된다라고 했어. 남는 거 큰 무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워도 큰 무리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부사라고 하는 것이 성격으로 보게 되면 형태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있어. 단일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전치사의 명사를 쓴 형태가 있어. 부사는 there, here 이런 것처럼 한 단어가 부사의 역할도 하겠지만 at the store, in the house처럼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형태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건 2번이지. 2번에 나와 있는 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문장에 전치사와 명사가 있는데 통째로 지웠다. 그럼 관계부사 쓰면 되는 거고 부사 성질이 사라진 거니까. 그런데 명사만 지웠다. 그럼 여기는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는데 그때 전치사가 붙어서 관계부사의 역할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야. 이거를 너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냐면 이건 무조건 바꾼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는 게, 선생님 여기 전치사 뭐 써요? 선생님 이거 관계부사 뭘로 바꿔요?
질문이 너희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한 질문인데 내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안 했다고 볼 수 있어. 이거는 역할이 같은 거긴 하겠지만 관계부사로 직접적으로 바꾸는 게 좀 어색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hrough which라고 하는 부분은 얘는 관계부사로 바꾸기가 좀 껄끄러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뒤에 내용을 이제 덧붙일 건데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이나 이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뒤에 내용을 붙일 건데 그 네 가지에 들어가기가 좀 껄끄러워. 그럼 이런 거는 관계부사보다는 그냥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남겨두는 게 좋아.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예문이 나올 때 좀 알려줄 거고 그러면 요 틀 안에서 조금 더 가면 그럼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쓰는 거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불완전하냐 완전하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중학교 입장에서는 선행사 앞쪽에 나와 있는 공통된 단어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하지 먼저 주어지는 거 선행사에 따라서 사람이냐 아니냐 추가적으로 보면 지워진 단어 대신 쓰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몸이 아파서 만약에 수업을 못 나왔으면 여기에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야지 국어 선생님이 들어올 수 없어. 역할, 자격이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자격, 격이라는 걸 따지게 되지. 이 부분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는 이 문제로 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를 보는 거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뒷문장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왜 뒷문장을 보고 판단하냐면 앞쪽은 변화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로 나와 있는 예문은 관계대명사 쓴 거, 관계부사 쓴 거. 그럼 너희가 제일 먼저 파악할 건 뒷문장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동사의 개수를 먼저 봐야 돼. 관계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문장을 합친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와 which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동사가 또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있을 때에만 관계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니까 우선 동사의 개수를 먼저 파악하고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관계사는 일찌감치 버려야 돼 그냥. 그럼 이 문장에서는 이제 동사를 또 썼으니까 연결할 수 있는 관계사의 역할이 됐고 그럼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이제 완전함을 봐야 되는데 103페이지인가? 좀 펴보자. 쭉 해서 내 기억으로는 103페이지 같은데 오 기가 막히네. 103페이지 거기에 12번 박스 12번을 봐봐. 거기에 박스 12번을 보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해서 까만 글씨로 나와 있는 12번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문장의 완전함이라는 게 있지. 예전에 우리가 어법 공식할 때 했었던 거지. 거기 보면 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있지. 그 밑에다가 한 번 더 씁시다. 그 밑에다 필기할게. 그 밑에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 자리만 체크.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 자리만 체크. 그러면 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볼 건데 그러면 명사 자리가 뭐냐? 그 굵은 글씨야. 명사 자리가 굵은 글씨야.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 그렇게만 놓고 이제 파악만 하면 돼. 다시 돌아온다. 그럼 예문에 나와 있는 거 관계사 자리는 찾았고 뒷문장 봤더니만 동사를 기준으로 picks up, converts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 자리 우선 주어는 있어야 될 것 같아. be here 주어 나왔어. 픽업이나 convert 한 단어는 뭐뭐를 집다, 뭐뭐를 포착하다, convert 뭐뭐를 변환하다, 바꾸다, 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필요해. 없어. 없고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얘 쓴 거야. 첫 번째 문제 보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동하는 공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가 포착하고 바꿉니다. 변환시킵니다. 전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를 쓴 거. 그럼 관계부사는 같은 방식으로 보면 동사가 앞에 하나 있고 뒤쪽도 동사가 있으니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고 뒷문장 봐야겠지? 동사 was야. 근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완전한 문장인 게 눈에 보여. 뭐 때문에? 수동태이기 때문에. 잘 봤어. 비동사 PP인 수동 구조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다. 지난 수업 때 했어 이거. 공부한 것들 잘 기억해야 돼.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 부사를 쓰던가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필기. 전치사를 뭘 쓸 거냐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문법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아. 전치사 자체를 물어보는 건. 근데 서술형을 만약에 너희가 영작을 할 때는 전치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감점이 될 수 있어. in을 쓰느냐, of를 쓰느냐, on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들. 보기에 안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 그 보기를 줘버리면 타수니까 보기를 안 준다고 관계사도 안 줄 거야. 그럼 이걸 써야 되는데 전치사라고 하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 왜냐하면 선행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걸 씌웠기 때문에 이 전치사는 선행사에 맞춰서 가면 돼. 선행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관계대명사랑 동일한 거니까 선행사가 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전치사와 연결되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하고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in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process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at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by도 아닌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야. 해석해본다.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A picture of the evolutionary process라고 하는 진화 과정의 어떤 모습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생명체의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야기됩니다. 경쟁에 의해서 뭐를 위한? 생존과 번식이라는 것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in이라고 하는 부분 process 때문에 전치사 in을 쓴 거고 뒷문장 완전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관계 부사로 표현을 좀 바꿔볼까? 이제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는 괜찮을까? in, on, at은 바꾸는데 큰 무리가 없어. 그럼 여기서는 이 과정 속에서니까 관계 부사는 우리가 부연 설명할 때 크게 4가지로 본다고 해. 장소, 시간, 방법, 이유라고 하는 거. 그럼 4개 중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이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거야.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야.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내용상 적절한 걸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럼 관계사가 쓰여진 문장들을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본다. 138번, 139번 홀수로 한번 가봅시다. 139번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 한번 볼게. 관계 대명사가 쓰이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가 원리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콤마 하나 나왔지. 여기 콤마 하나 나왔고 그럼 앞뒤로 삽입이 되겠네.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식이었냐면 관계대명사 하나를 놓고 양쪽에 있었지. 양쪽에 이렇게 표준되어 있었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있고 또 뒤에 있는 거지. 결국은 관계사가 있는 문장 이외에 어딘가에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동사 하나 있고 여기 동사 하나 있고 주어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쓰면 큰 무리가 없는 거야. foragers라고 하는 이 forager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음식을 찾아 나서다라고 하는 여기 동사가 있는데 이게 필수 단어가 아니야. 모의고사에 좀 나와 있는 거고 고3, 고2 정도 되면 그때는 너희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식량을 찾아 나서다라고 하는 게 forage라는 단어로 쓰이거든. 그래서 식량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은 이것은 보호해 주는데 그들을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냐면 굶주림과 여기 MAL이라는 단어 있지. 무언고는 잘 봐야 된다. 어휘들. 무언고 어휘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올 거야. MAL이 붙으면 부정의 의미로 쓰여.
학교 시험 같은데 보기에 전혀 공부 못한 단어 나오면 막 당황스럽고 또 힘들지. 그럴 때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mal이라는 요 단어는 부정의 의미야. 얘의 부정적인 의미로 가면 돼. nutrition이 영양이야. 우리가 영양소, 영양분 할 때 영양이 부족한 거야. 영양 결핍, 영양 부족 이렇게 하면 된다. 부정적인 거. 그래서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굶어 죽는 거, 굶주림, 그리고 영양 부족이다라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데 이것은 그들의 다양한 식단이었습니다. 나오는 것이 139번. 관계사, 양쪽에 동사 있고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관계대명사 써준 거. 141번 봅시다. 141번은 많이 등장하는 구조이지만 체크 좀 해놓을게. 그리고 필기 하나 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이거? 원리만 잘 보면 돼.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원리만 보면 너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너희 그런 능력 충분히 돼. 근데 그거를 이제 확장을 잘 못 시켜서 그런 거지. 부분어업 전체라고 하는 거는 of라는 거를 기준으로 양쪽에 어떤 단어들을 쓸 건데 뒤에 나온 것들 중에 앞에 거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앞뒤로 나와 있는 단어를 따로따로 볼 것 같지만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한 덩어리로 취급한다. 한 덩어리. 그럼 이게 도대체 관계사하고 무슨 의미가 연결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one of whom이라는 걸 좀 보려고. 관계사는 연결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관계사가 쓰여 있는 문장의 맨 앞으로 가야 돼. 원래 의미는. 근데 얘는 왜 뒤에서 이동 안 했냐는 거야. who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one of whom 뒤에 동사 우선 하나 있지. 앞에 동사 하나 있지. 그리고 one of whom을 빼면 주어가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야. 관계대명사 써줘야 돼.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newborn twins라고 하는 얘가 선행사로 쓰였어. 사람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냥 whom을 썼어.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whom이 앞으로 가야 돼. twins, whom 이렇게. 근데 안 가. 왜 그러냐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원래 구조는 아마도 one of them이었겠지. 얘를 지우고 whom을 이렇게 쓴 거고 얘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을 안 시킨다고. 한 덩어리니까 얘가 통째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 바꾸지 않는다 이건. 이 자리를 막 바꾸면 안 돼. 또 하나. 전치사 뒤는 목적격 써야 된다. 우리가 who하고 whom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 문법서에서 볼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현대 영어는 목적격일 때 who와 whom을 병행해 쓸 수 있다라고 나와. 근데 그게 무조건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병행하겠지만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목적격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one of who로 쓰면 안 돼. 이 부분 whom을 써야겠고. 그리고 이번에 너희 시험지 분석을 쭉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전 문제 스타일이 좀 나와서 문법에서 뭐가 있었냐면 in which를 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바꿨지. 얘를 뒤로 뺀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 원리들은 좀 잘 봐둬야 돼. 전치사하고 관계사가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 거. 근데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오지. 여기를 them을 쓸 거냐, whom을 쓸 거냐 가장 기본 문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은 whom을 썼지만 이 문장이 them으로 썼을 때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접속사 하나 써주면 되지. 접속사 하나 쓰면 뒤에는 대명사로 바뀌지.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뒤쪽은 다시 관계사를 쓸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원리만 기억하자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까지. 단순한 것들이 시험에 가면 당황스러워서 금방 잊혀지는 경우도 있어. 연습 때 좀 많이 해놔야 돼. 141번 해석을 좀 해보면 한 성직자가 was sharing,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새로 태어난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아팠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리고 필기 하나 합시다. 문법책에 나와 있지 않은 필기. 관계사 해석을 좀 보자. 해석, 이번에도 이제 숙제가 나갈 건데, 관계사 해석할 때 이제 고민할 거야. 어떤 거는 수식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너희 아주 중구난방으로 막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규칙만 하나 정해놓으면 돼. 관계사는 공통된 내용을 뒤에서 한번 더 언급하는 거니까,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는, 얘는 이렇게 하면 돼.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런데 이 뭐뭐는 을을, 이 정도. 이 뭐뭐는 이 뭐뭐를. 이렇게 하는 거는 관계대명사가 쓰여지는 원칙만 알면 이게 왜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앞에 걸 넣어서 하는 거다. 그럼 관계부사는, 관계부사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when, where, 이 두 개야.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부연 설명을 하면 되고, 얘네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지. 얘는 그때, 얘는 그곳에서. 책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석하시오라는 건 없어. 근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새로 태어난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끝이야. 이거를 뭐 한정적인 용법, 계속적인 용법, 이런 용법을 가리기 시작하면 너희는 문법을 못해. 용법 절대 보지 마. 고등학교 때 용법을 공부하는 순간 문법이 어려워진다. 용법 보면 안 돼. 뒤에 몇 개 좀 더 볼게. 143번도 보게 되면 telling them, 그들의, 우선 구조를 한번 볼게. that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앞쪽에 동사 나왔고, could induce라는 동사, 여기에 would accelerate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양쪽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연결어가 필요하고, 그 뒤쪽을 봤더니 would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그렇다면 얘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석을 한번 해볼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마도 induce 할 수 있어. 이 단어는 필수 단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유도하다야. 유도하다. 비슷한 단어들 많지. deduce라고 하는 거, reduce라고 하는 거, re를 쓰면은 감소시키다고. induce는 유도하다라는 거고, produce라는 단어는 생산하다라는 거고. 되게 많지. 근데 얘 많이 나와. 우울증을 아마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거 그대로 가면 돼. 그런데 이 우울증은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뒤에 그들의 신체적인 어떤 감소, 하락, 쇠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 돼.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해. 앞으로 자꾸 연습해봐. 144번 중요 표시. 144번은 좀 중요한 문장이야. 기본 구조를 보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줄게. 우선 관계대명사 쓰인 것 같아. 전치사가 이렇게 붙었네. 그러면 전치사부터 관계대명사로 이어지는, 여기서 한번 끊어지겠지? 앞쪽에 동사가 하나, 뒤쪽에 동사가 둘. 앞뒤로 동사 나왔어. 연결어 필요할 거고, to which 뒤쪽 문장을 봤더니 occur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어디 있나 봤더니만 cheating이라는 주어가 나왔어. occur이라는 단어는 발생하다야. 발생시키다 아니야.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단어다. 수동구조 쓰면 안 돼, 이거. 자동사.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문장이 완전해.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 잘 썼어. 구조는 우선 된 것 같고 해석 보면 특히 그녀는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를, extent가 정도야. 어떤 정도냐면 cheating by college students라고 하는 대학생들에 의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는 정도를 어디에서? 시험에서. 아까 내가 해석한 그 방식으로 본다면 특히나 그녀는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를. 그런데 그 정도까지 대학생들에 의한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아. 해석상으로는. 그럼 뭐 앞에 선행사 나왔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 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건가? 요거는 따로 표시해. The extent to which 얘는 표현이야 그냥. 외워야 된다. 얘 외워야 돼. The extent to which는 그냥 외우는 단어야. 얘는 서술형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만 쓴다. 그럼 얘가 원래 만들어진 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뒤에 to the extent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지우고 which를 쓰고 to which가 일로 간 거지.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extent라는 단어는 정도, 그러니까 정도니까 정도는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to가 붙어 항상. 그래서 얘를 하나의 어구처럼 표현으로 보고 얘는 뭐뭐 하는 정도 이렇게 해석을 그냥 정형화 시켜버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서술형 할 때, 영작할 때. 그럼 네 단어를 그냥 버는 거야, 이건. 이 뒤에 나와 있는 관계사를 몰라도 그냥 쓸 수 있어. 그럼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특히나 그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 의한 그 부정행위가 시험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로.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이거. 좀 중요한 거다. 145번은 체크 정도만. 그리고 103페이지를 다시 핍니다. 103페이지. 거기에 네모 박스에서 아까 12번을 봤던 것 같고 지금은 11번을 봤었고 12번을 봤었구나. 위에 11번을 봐봐. 위에 11번. 네모 박스 검은색 11번. 11번에 나와 있는 거 어법 공식을 예전에 봤다라고 다시 봐. 11번에 보면 격을 판단하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주격과 목적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 왜냐하면 지워지는 단어가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목적어의 위치도 내가 설명한 게 있었다. 두 개가 있었다. 타동사 뒤, 전치사 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소유격만 애매한 거야. 소유격은 눈으로 봤을 때 좀 애매해. 주어가 뒤에 주어가 만약에 이제 7번 보자. 7번. 만약에 주격이라면 뒤에 동사가 나올 거야. 동사만 눈에 띄면은 얘 주격 쓰면 돼. 타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또는 전치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는 목적격 쓰면 돼. 소유격은 이거 전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소유격 쓰면 돼. 소유격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그럼 여기를 이제 봐봐. 소유격. 후주를 봤어. 앞쪽에 동사를 찾아봤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 동사 있었어. 뒤에 동사 있나 봤어. contains라는 동사 있어. 아, 양쪽에 동사가 있어. 그럼 이제 이 자리는 관계사를 쓸 자리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너희가 뒷문장을 봤어. 뒷문장을 봤는데 contains라는 단어가 뭐뭐를 포함하다야.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 자리를 체크할 거야. 주어 있나? 주어가 있어. 포함하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어 있나? 뒤에 명사 목적어 있어. 그럼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지. 그럼 여기 뭐 써야 되냐면 관계 부사를 써야 돼.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방식에 따르면 근데 관계 부사를 안 썼어. 뭘 썼냐면 소유격을 썼어. 소유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가 꼭 함께 나와야 된다. 그래서 관계사 소유격이 쓰여져 있는 문장을 보면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럴 때에는 관계부사와 혼란스러워 너희가. 실제 시험에서 어법으로서 틀린 문법 있는 거 다 찾아보시오라고 하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그때는 해석이 필요해. 이건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적으로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그대로 받아서 가는 건지 아닌지 어떤 내용적인 건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출판업자들은 천천히 갈게. 원치 않을 것입니다. To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뒤에 작가들과 뒷내용 갈게. material이란 단어는 자료야. 자료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벌어지는 시간이라던가 장소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 너희가 요 타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의 선행사는 얘야. 작가들. 뒤쪽에 나와 있었던 이 material이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누가냐면 작가들이 가지고 있어. 이건 해석이 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작가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작가들의 자료가 뒤에 뭘 가지고 있냐면 너무나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들과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 조심해야 돼. 145번. 분명히 학교 시험에 관계사가 무조건 나올 거야. 146번, 147번. 자, 146번도 한번 봐봐. 여기. 우선 앞쪽을 보니까 has changed라고 하는 동사 나왔고 rotate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양쪽에 동사가 있으니까 연결어가 필요할 거고 rotate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를 회전시키다라고 하는 걸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회전하다라는 자동사야. 얘는 목적어를 지금 안 쓰는 동사로 쓰여. 자타 동사가 되게 중요한 거야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럼 얘는 목적어 필요 없어. 혼자 쓰면 돼. 혼자 썼잖아. 괜찮은 문장이네. 완전한 문장이네. 전치사 관계대명사 괜찮네. 그리고 이제 해설 한번 볼게. 이동은 지구의 mass는 질량이야. 덩어리라는 것도 있고 여긴 질량이야. 지구에서의 질량의 이동은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뭐를? 위치를. 뭐의 위치? 축의 위치를. 그런데 이 축 위에서 지구가 회전을 하는 거야. 자전축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전축이 이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생기지. 아까처럼 선생님 여기 전치사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부사 뭘로 바꿔요? 이건 바꾸지 않는 게 좋아. 이 부분. 축 안에서도 아니고 축 위에서 어떤 공간적인 의미니까 where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걸 영작할 때 in을 써버리면 이상해진다. 축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야. 아니지. 축을 기준으로 거기 위에서 돌아간다는 걸로 해야 되거든. 여기 좀 달라. 이 부분. 146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쭉 가고 147번은 왜 이게 뭐 그냥 전치사 관계대명사 하면 예문 하나씩만 보고 그냥 쭉 설명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면 이유가 좀 있어. 이 예문을 뽑아올 때 그 예문을 뽑아오는 기준점을 내가 설정을 좀 해놨거든. 여기에 147번은 콤마 뒤에 나오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좀 보려고 했던 거야. 너희가 주로 많이 본 거는 콤마 뒤에 which라는 거는 많이 봐왔어. 그런데 여기에서 전치사 which라고 하는 요거는 많이 못 봐왔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in which라고 하는 것 우선 앞쪽을 보니까 동사 나왔고 뒤쪽을 보니까 뒤에 meet 동사 나왔고 그러면 연결어가 필요할 거고 meet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있고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전치사 관계대명사 잘 쓴 거다. 코카콜라의 대문자는
인용구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 안 해도 된다, 이거. 나중에 숙제할 때도 그냥 이대로 써도 돼. 민주 그린이라고 하는 광고가 또 다른 예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의 예가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넣으면 된다, 이렇게. 어린 소년이 자신의 영웅을 만납니다. 라는 거. 예전에 이게 아마 그 선생님이 이 수업할 때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 광고를 한번 찾아서 보여준 적도 있었어. 여기에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알고 있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너희가 학교 시험 같은 거 보면 주인공 A의 심경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그때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수학적으로는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야. 비열한이라는 의미로 쓰여. 이게 비열한이라는 의미로 쓰여. 그래서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코카콜라 광고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야.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었던 거야. 그래서 코카콜라를 가서 이렇게 경기 끝난 다음에 줬어. 먹으라고. 그래서 처음엔 안 받는다 그러다가 쭉 마셔. 시원하게 마시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맨 마지막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비열한 팬이 됐던 거지. 여기 선수가 됐던 거지. 그런 광고가 한번 있었던 게 있어. in which라고 하는 부분. 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부사로 다른 표현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where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괜찮지. 그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관계사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볼 건 필기 하나 합시다. 콤마 대시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 고등학교 1학년은 좀 나올 수 있어. 선생님들이 좀 단순하게 물어볼 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 이때는 관계 대명사로 쓸 때야. 안 돼. 근데 얘는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네. 관계 대명사일 때 안 되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첫 번째, 접속사일 땐 되는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차이점은 너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접속사는 연결한다. 있는 그대로 연결. 관계사는 지우고 연결. 그게 좀 차이점이 될 거고. 그런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좀 이상하지? 여기는 안 된다고 했다가 여긴 또 다시 된다고 했다가 이게 뭐냐면 앞뒤 콤마. 삽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쓰일 때는 얘는 써도 돼. 삽입은 없는 거 갖다 끼워 넣은 거니까 얘는 괜찮은 거야. 요런 표기 방법들 관계사에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볼만한 게 있는지 잠깐만 볼게. 149번 한번 보자. 전치사가 지금 바뀌는 것들 중에 in은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뭐 by 같은 것도 가끔 보는 것 같은데 for는 많이 못 봤을 거야. 요 for. 전치사는 뭐랑 연결시킨다라고 했냐면 선행사랑 연결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작으로 나오면 이 for를 거의 못 써. 이게. 근데 요게 의외로 독해에 많이 나온다. 우선 기본적인 구조는 관계사가 됐다고 치고 문장을 좀 볼게.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똑같이 가. 그리고 그 발전에 있어서 there were, no가 붙었으니까 없었습니다. 이 단어는 전례, 설례라는 거야. 앞에 예시라는 걸로 전례나 설례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역사에서 긴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전례가 없었다라는 부분. 그럼 이게 fo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인 거냐면 이 독해에서 많이 쓰인다. 뭐뭐에 대해, 뭐뭐에 있어서 이런 의미로 쓰여. 해석하다 보면 for me, 나에게 있어서는, for him,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발전이고 새로운 어떤 그 발전이었는데 이 발전에 있어서 보면
역사상 이전에 어떤 예시라고 하는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for서. for. 요 for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 있어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야.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갈 거고 150번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필기하고 쉽시다. 요거는 책에 있을 것 같군요. 103페이지 다시 넘겨봅시다. 혹시 있으면 보고 없으면 필기를 좀 할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없네. 필기합시다. 여기다. 이미 우리가 예전에 수업을 했던 거지만 뭐 알고 있다면 한번 확인만 하고 조금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중학교 방식의 how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런데 되는 것도 있지. in which, that. 둘 다 완전한 문장. 설명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심도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써놓고 야 이렇게 된 거야 외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조금 깊게 할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way하고 how는 중복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보통 안 쓴다는 거 이제 중3 때 우리가 중2 정도에서 배우는 것들. 이건 뭐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뒤에 나와 있는 그러면 way라고 하는 단어가 선행사로 나왔을 때에는 뒤에 관계사를 아예 못 쓰는가? 쓸 수 있어. 뭘 쓸 거냐면 in which를 쓰면 돼. how를 쓰지 않고 in which. 역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that을 써도 돼. 그런데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로 앞에서 공부를 했던 거야. 민세야. 정신 차려. 그럼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건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했지. 얘 관계 부사도 있어. 관계 부사.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한 상태에서 that을 쓰고 way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럼 너희가 이제 문법을 판단할 때 관계대명사인데 완전한 문장이 쓰였으니까 얘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 가능해 요건. 요 정도 안에서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관계사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예문이 다 끝났지. 잠깐 쉬었다가 17번 갈게.